남편의 메모장에 저장된 제 이름은 바퀴벌레였습니다. 제 얼굴 사진 옆에 바퀴벌레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45년간 사랑한다고 말해왔던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 그날.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더 이상 이 남자와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제 삶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45년 부부 생활 동안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당하게 제 인생을 되찾았는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희순, 올해 69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제가 새로 시작한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윤정수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제 인생은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살았죠.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 선생님 부르며 따르던 그 시절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2020년에 정년 퇴임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정수와 함께 조용하게 노후를 보내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1975년에 결혼해서 45년간 함께한 부부였거든요.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일할 때도 변함없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 현미밥도 따로 지어줬습니다. 여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 고마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도 제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남편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바쁘다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집안일을 당신한테만 맡기는 것 같아서. 뭔 소리예요? 이런 일은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당신은 당신 일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남편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동창회에 간 사이 저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메모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걸 언제부터 썼지?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메모 같은 걸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호기심에 펼쳐본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동창회 모임 날짜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집에 바퀴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바퀴벌레가 또 잔소리. 언제까지 바퀴벌레랑 살아야 하나. 처음에는 정말로 벌레 얘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바퀴벌레 얘기했더니 다들 웃더라.
김만섭도 자기 집 바퀴벌레 때문에 힘들다고. 이철수는 바퀴벌레 박멸업체 알아보라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바퀴벌레가 바로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걸.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40년간 교사로 살면서 그 어떤 학부모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바퀴벌레. 더럽고 징그러운 해충.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벌레. 그게 바로 45년간 함께 산 남편이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었던 거죠. 메모장을 더 넘겨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바퀴벌레가 내 돈 관리한다고 나선다. 친구들한테 바퀴벌레 자랑하는 척해야 해서 피곤. 바퀴벌레는 언제 없어질까?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동안 사랑한다고 말해왔던 그 입으로 친구들 앞에서는 저를 바퀴벌레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메모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가슴 아픈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희순이 교사였다고 자랑하는 것도 지겨워. 바퀴벌레 주제에. 은퇴 후 집에만 있으니 더 바퀴벌레 같아졌어. 동창들이 내 바퀴벌레 이야기 들으며 자기들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 좋다고 한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바퀴벌레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떠올랐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남편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동시에 진짜 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걸. 그 이튿날 아침이 되자 저는 평소보다 일찍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질도 제대로 안 됐지만 그래도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듯이 말이죠. 남편이 나와서 인사를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일어났네요. 밤에 잠 잘 잤어? 네. 그냥.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잠을 잘 잤냐고요? 당신이 저를 바퀴벌레라고 생각하는데 잠이 올 리가 있나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말과 행동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그 메모장이 너무 궁금해서 다시 들춰봤습니다. 혹시 더 충격적인 게 있을까봐 무서우면서도 알고 싶었거든요. 뒷부분을 넘기니 더욱 가슴 아픈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동창회에서 바퀴벌레 이야기했더니 김만섭이 웃으면서 말하더라. 야, 너도 참 고생한다. 우리 집도 바퀴벌레 때문에 죽겠어. 이철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냥 바퀴벌레 박멸업체 부르면 안 되나? 하하. 이상하게 바퀴벌레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더 편해한다. 자기들도 집에 바퀴벌레 있다면서 공감해준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퀴벌레라고 부르는 건 그냥 화가 나서 한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동창회에 갈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저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읽어보니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최영우가 물었다. 정수야, 희순 누나 요즘 어때? 그래서 답했다. 아, 우리 집 바퀴벌레. 요즘 더 바퀴벌레 같아졌어.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더 징그러워졌네.
친구들이 다 웃으면서 아, 정수 형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했다. 기분이 좋았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교사로 40년간 열심히 살았던 것도, 정년 퇴직 후에 집에서 남편을 돌보는 것도 모든 게 그에게는 바퀴벌레 같은 행동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45년간 내가 이 남자를 위해 한 일들을 모두 차근차근 생각해 봤습니다. 그해 결혼할 때 저는 24살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왔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도 집안일은 모두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 승진할 때마다 회식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하면 웃으며 보내줬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해도 잘 다녀오라며 배웅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면 밤새 간병했습니다. 남편이 담석으로 수술받을 때도, 당뇨로 입원했을 때도 제가 병원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모든 걸 제가 했습니다. 제 부모님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가 없어서 외롭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외로워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바퀴벌레 같은 행동이었다고요? 가장 화가 났던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메모장에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희순 누나 연금 많이 나오죠? 라고 물어봤다. 그래도 바퀴벌레라서 돈 관리를 못해라고 답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요? 저는 40년간 교직원으로 일하며 매달 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연금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모아둔 적금이 8천만 원, 그리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부동산을 처분한 돈이 3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6년 전에 이사 올 때 7억 전액을 제가 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등기했지만 돈은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간 거였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제 연금에서 절반 이상 나가고 있었고요. 남편은 은퇴 후 별다른 수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퀴벌레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요? 누가 누구 돈으로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 며칠 동안 남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제서야 보이더군요. 평소에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여보, 오늘 뭐 할 거야? 별로 할 일 없지 뭐. 집에나 있어야지.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 나이 든 여자들이 모여서 뭘 해. 그냥 집에 있어. 예전에는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밖에 나가서 다칠까봐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냥 바퀴벌레가 밖에 돌아다니는 걸 싫어했던 거였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새로운 옷을 사 입으면 아, 나이가 몇인데 그런 옷을 입어. 집에서나 입고 있어. 이것도 예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조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바퀴벌레가 예쁜 옷 입는 걸 보기 싫어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며칠 전 이웃집 아주머니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수 씨, 부인분이랑 금슬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더군요. 아, 저희 마누라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40년간 교사하면서도 집안일 다 해왔거든요. 저는 정말 복받은 남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차 준비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메모장에 바퀴벌레라고 적어 놓던 그 입으로 지금은 복받은 남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마치 두 명의 다른 사람이 한 몸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남편 코스프레를, 뒤에서는 진짜 모습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남편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는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손님한테 실례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정말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의 사랑, 고마움, 존중,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였죠.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바퀴벌레일까? 정말 나는 징그러운 존재일까?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제 자신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바퀴벌레가 아니라 남편이 그동안 나를 이용해 온 거야.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제 정말로 뭔가 해야겠다고.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45년간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을 이제는 저를 바퀴벌레라고 부르는 남자로 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반찬이 좀 싱겁네. 간을 좀 더 해. 예전 같으면 미안해. 다음엔 더 신경 쓸게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바퀴벌레가 만든 음식은 맛없다는 뜻으로요. 그래,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남편이 와서 채널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드라마 뭐가 재밌다고 봐. 시간 낭비야. 예전에는 그래. 그럼 뉴스 보자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바퀴벌레가 보는 프로그램은 쓸데없다는 뜻이었던 거죠. 며칠 후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충전하려다 우연히 본 건데 카카오톡 단체방 이름이 우리 집 바퀴벌레 신고센터더군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그 방에는 남편의 동창 친구들이 들어가 있었고 주제는 모두 부인들을 험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바퀴벌레 오늘도 잔소리게 많아. 내 바퀴벌레는 돈 쓰는 걸로 스트레스 줘. 바퀴벌레들 모이면 수다 떠는 게 진짜 시끄러워. 그리고 남편이 보낸 메시지들. 우리 바퀴벌레 어제 친구 만난다고 나갔더니 집에 와서 신나서 떠들어댔어. 귀 아파 죽겠네. 바퀴벌레가 또 건강식품 사왔어. 돈 낭비라고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네. 형들. 바퀴벌레 박멸업체 정말 없나? 하하. 그 아래로 친구들의 답장이 달려 있었어요. 정수야, 그래도 참아. 바퀴벌레도 나름 쓸모는 있잖아. 맞아. 집안일은 해주니까 우리도 다 똑같아. 바퀴벌레 없으면 누가 밥 해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퀴벌레라고 부르는 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내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차분히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퀴벌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이 집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제 교직원 연금 매달 180만 원, 제 적금 8천만 원, 부모님 유산 3억 원, 현재 살고 있는 집 7억째가 전액 지불, 남편의 수입 은퇴 후 거의 없음, 가끔 아르바이트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거의 2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150만 원 이상이 제 돈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식비, 의료비, 심지어 남편이 친구들과 술 마시러 다니는 돈까지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퀴벌레고 남편은 가장이라고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저는 교사 시절 동료였던 김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럼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해. 전화로는 좀 그렇고 만나서 얘기할게. 이틀 후 저는 영자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4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 앞에서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영자야, 나 정말 힘들어. 무슨 일이야? 건강에 문제라도 있어? 건강은 괜찮은데 남편 문제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메모장에서 바퀴벌레라고 저장된 일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의 단체방 대화까지 모든 걸 다 털어놨습니다. 영자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희순아, 정말 힘들었겠다. 응, 정말 힘들어. 그런데 희순아, 너 진짜 그냥 참고 살 거야? 그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희순아, 나도 작년에 비슷한 일 겪었어. 너도? 우리 남편이 형제들한테 나를 늙은 년이라고 부르더라고. 우연히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는 바로 따졌지. 당신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겠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자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서 사과하고 지금은 조심해. 하지만 희순아,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른데? 너 남편은 이미 친구들과 함께 너를 조롱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 고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영자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 것인가? 죽을 때까지 바퀴벌레로 살 것인가? 69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 E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왔어. 친구들이랑 만나서 뭘 해? 집에나 있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충청북도 괴산 지역 부동산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었거든요. 집값을 보니 서울의 절반도 안 되더군요.
작은 단독주택이 1억 정도면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충분했습니다. 연금도 나오니까 혼자 살기에는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도 맛있게 잘 먹었어. 예전 같으면 기뻤을 텐데, 이제는 그냥 연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아침상을 차려주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날 오후 저는 괴산에 전화를 걸어 부동산 상담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괴산에 작은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어떤 형태를 원하시나요? 혼자 살기 좋은 단독주택이요. 정원이 있으면 더 좋고요. 며칠 후면 직접 내려가서 집을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괴산에서 집을 보고 온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작은 정원이 딸린 9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계약금도 치르고 왔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안 하고. 괴산 다녀왔어. 괴산? 갑자기 왜? 집 보러. 남편이 고개를 돌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집? 무슨 집을 봐? 내가 살 집.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45년간 바퀴벌레로 살았는데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그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펼쳐놨어요. 이게 뭔지 알아? 남편이 메모장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어? 당신 책상 서랍에서 며칠 전에 발견했어.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집에 바퀴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바퀴벌레가 또 잔소리. 언제까지 바퀴벌레랑 살아야 하나. 이 바퀴벌레가 바로 나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볼까? 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줬습니다. 동창회에서 바퀴벌레 이야기했더니 다들 웃더라. 이철수는 바퀴벌레 박멸업체 알아보라고. 희순이가 교사였다고 자랑하는 것도 지겨워. 바퀴벌레 주제에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희순아, 그건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끄적인 거야. 진심이 아니라고. 진심이 아니라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캡처해둔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것도 진심이 아니야? 우리 집 바퀴벌레 신고센터라는 단체방도?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우연히 봤어. 당신이 샤워할 때. 저는 단체방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줬습니다. 우리 바퀴벌레 어제 친구 만난다고 나갔더니 신나서 떠들어댔어. 바퀴벌레가 또 건강식품 사왔어. 형들, 바퀴벌레 박멸업체 정말 없나? 남편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희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친구들과 하는 농담이었어. 농담이라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농담이야? 저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들을 꺼냈습니다. 이 집 살 때 7억 전액을 내가 냈어.
매달 생활비 2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도 내 돈이야. 당신 용돈, 술값, 친구들과 노는 돈까지 다 내 연금에서 나가. 남편이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퀴벌레고 당신은 가장이야? 45년간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린 거야? 희순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45년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당신 밥 차려주고, 당신 빨래하고, 당신이 아플 때 간병하고, 당신 부모님 장례도 치러주고, 그 모든 게 바퀴벌레가 한 일이었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순아,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매일 아침 내가 밥상 차려줄 때, 매일 밤 내가 당신을 돌봐줄 때마다 고마워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 나 이제 결정했어. 저는 일어서서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집은 내일 매도 계약 들어가. 8억 2천만 원의 매수자도 나왔어. 뭐라고? 남편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희순아, 설마 진짜로? 충북 괴산집도 이미 계약했어. 내일 잔금 치르면 끝이야. 희순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바퀴벌레 취급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바퀴벌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지 한번 해봐. 남편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희순아, 제발.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이제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무 늦었어. 그날 밤까지 남편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울면서 빌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희순아, 당신도 나이가 몇인데 혼자 어떻게 살아? 지금 내 나이에 새로 시작할 거야.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세상에 이런 부인이 어디 있어? 친구들, 당신이 바퀴벌레라고 부르던 그 친구들 말이야?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하네.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정리해둔 제 짐들이었습니다. 희순아, 정말 가는 거야? 그래.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45년간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내가 뭔지 확실히 알게 됐거든. 나는 바퀴벌레가 아니라 당당한 바퀴순이었다는 걸. 현관문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희순아, 희순아.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괴산으로 향하는 기차역으로 갔어요. 기차표를 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기차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안녕, 바퀴벌레 시절. 안녕, 바퀴순의 새로운 인생. 그날 저는 제 인생을 걸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바퀴벌레가 아닌 당당한 바퀴순으로 살기 위해서요. 남편에게서 온 수십 통의 전화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40년의 바퀴벌레 인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괴산에 내려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전화는 수백 통이 넘게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가끔 확인했습니다.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희순아, 너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집도 팔리고 갈 곳이 없어. 제발 한 번만 연락해줘. 친구들한테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뭐라고 말해? 하지만 그런 말들은 제가 떠나기 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것들이었죠. 결국 변한 건 없었습니다. 괴산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정원이 딸린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억지로 일어나서 남의 밥 차릴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 않은 집안일을 억지로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원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며 고추며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제게 아이들 한글 교실을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40년간 교사로 살았던 경험을 살려서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서울에서는 바퀴벌레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제 40년 경험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좋은 건 더 이상 아무도 저를 바퀴벌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그냥 희순 선생님이에요. 존중받는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에요. 한 달 전쯤 동네 분에게서 우연히 남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분이 아시는 분이었더라고요. 희순 씨, 혹시 강분구에 정수라는 분 아세요? 요즘 혼자 사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남편은 집이 팔린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한평생 제가 해주던 모든 일들을 혼자 해야 하니까 정말 힘들어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이제는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부인 험담으로 재미를 보던 친구들이 정작 그 부인이 떠나고 나니까 만날 이유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새벽 6시에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보며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참지 않아도 되고 제 돈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뒤에서 저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퀴벌레가 아니라 그냥 존중받는 바퀴순으로 살 수 있어서 매일이 행복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억눌린 분노와 눈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떠나는 건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라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69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바퀴벌레가 아닌 당당한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